안녕하세요, 짱짱입니다. 요새 날씨가 추워가지고 오랜만에 운동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당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암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뭐 있다는 얘기는 뭐 이미 다 알려진 거긴 한데, 저와 관련해서 암과 당뇨가 어떻게 저랑 연관이 있었을까, 내가 암에 걸린 원인 중에 하나가 혈당이 높은 당뇨였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암 진단을 받기까지 당뇨 검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뭐 당뇨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안 한 게, 일단 단순하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단 거를 싫어합니다. 설탕만 나는 음식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설탕 자체가 없어요. 설탕 자체가 없고, 뭔가 단맛을 내야 할 때 음식에 올리고당 뭐 이런 걸 좀 써요. 그래서 설탕이 들어간 그런 음식들을, 이렇게 단 음식을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또 밀가루 음식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라면도 1년에 한 10개도 못 먹을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라면을 먹을 상황이면 먹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먹어요. 밀가루 음식을 대체로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밀가루 음식 먹으면 일단은 뭐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때문에, 옛날부터 어릴 때 많이 먹었죠. 그래서 어릴 때 아마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아마 커서 안 먹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흔히 말하는 단 거, 그리고 뭐 탄수화물 높은 뭐 밀가루, 뭐 이런 거는 제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가 있을 거라 생각을 안 했거든요. 대신에 이제 혈압은, 오히려 혈압을 저는 좀 안 좋게 봤어요. 혈압이 높으면은 또 나이 먹어가면서 혈압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혈압을 좀 경계하는 편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 집에 혈압기가 있어요. 혈압기가 있어서 그 기계로 가끔씩 재보는데, 어쨌든 암 진단 받기 전까지 혈압이 평균적으로 140에서 150을 왔다 갔다 했어요. 좀 높은 편이죠. 아래 숫자도 한 100,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50에 100, 뭐 145에 100, 뭐 이런 식으로 혈압이 높아서 혈압은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죠. 그런데 이제 암 진단 받고 나서 이런 이것저것 이제 검사를 하는 과정에 당뇨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침 공복에 쟀을 때 190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90에서 200 사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 번 쟀어요. 그래서 암 검사 받을 때 이제 펫시티라는 걸 찍는데, 혈당이 너무 높다고, 이게 검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혈당이 높으면은. 그래서 뭐 한 2, 3일 기다렸는데도 공복 혈당이 190 이하로 안 떨어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루 입원해가지고 있으면서 인슐린 주사라는 걸 처음으로 맞아봤어요. 배에 인슐린 주사 한 대 맞고 하니까 160인가 140인가 어쨌든 뭐 그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펫시티를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 내분비내과로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당뇨가 너무 높으니까 당뇨 치료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내분비내과 갔더니 선생님이 딱 결과지 보더니 바로 당뇨라는 거예요. 당화혈색소 뭐 7.5 이렇게 하시면서 바로 당뇨병이라고, 제가 그래서 바로 당뇨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뇨 치료라는 게 뭐 별게 아니라 약을 처방해 주더라고요. 3개월 동안 약을 먹으라고 처방을 해줬는데, 제가 처음엔 좀 먹다가 안 먹었어요. 이게 당뇨라는 게 약으로 뭔가 치료할 것 같지는 않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암 진단 받고 나서 식이요법하고 운동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당을 낮춰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이제 당뇨 기계도 처음으로 샀죠. 그거 가지고 이제 매일 뭐 공복, 식전, 식후 뭐 이렇게 쭉 체크를 해서 그 당뇨 수첩에도 적었어요. 적었고 이제 3개월 후에 내부비내과 갔죠. 선생님께서 또 검사 결과지를 이렇게 보더니 당뇨 아니네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평균적으로 나왔던 당뇨 수치가, 공복 혈당 수치가 120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100 아래로 떨어진 적도 한 두어 번 있었던 것 같아요. 3개월 동안에 97, 뭐 98 이렇게 떨어진 적도 있었고,
그리고 100을 찍은 적도 있고 100에서 110 사이에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었고, 물론 120을 넘은 적도 있어요. 120에서 130 나온 적도 있고 140 나온 적도 있는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보면은 대체로 12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 정도는 당뇨병은 아닌데 경계치라고 하더라고요. 당뇨 120, 어차피 100을 넘어가면 경계라고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제일 약한 당뇨약을 이제 저한테 처방을 또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먹는 둥 마는 둥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어쨌든 뭐 당뇨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대신에 식이요법하고 운동으로 당뇨를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혈당 당뇨는 계속 뭐 넓게 보면 100에서 130 사이로 왔다 갔다 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120에서 110 사이였어요. 많이 나왔던 수치가.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당뇨하고 이제 제가 연관을 지었던 거는, 제 암하고, 제가 암 걸린 원인 중에 하나가 암세포가 그 포도당? 어떤 당류를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먹이로 삼는다고. 그래서 제가 암 진단 받기까지는 어쨌든 제 공복 혈당 수치가 190 이상이었다고 본다 그러면은 평상시 식후에 혈당은 더 높았을 거라고 보고, 항상 제 피 속에는 높은 혈당이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암세포가 생겨난 건 아니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이제 암세포, 어쨌든 암 종양이나 암세포가 이제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야 뭐 어쨌든 드문 경우라고 했지만은, 그러면 왜 어느 날 갑자기 암세포가 없어졌을까? 물론 그 전에 이제 방사선도 하고 또 남아있던 암세포가 또 발견돼서 항암도 했지만은,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제 뭐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니까 암이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암세포가 없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혈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제가 언제부터 혈당이 이렇게 확 떨어졌냐? 갑자기 공복 혈당이 190 하다가,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후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전부터도 이제 계속 떨어지긴 했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매일 먹었던 술을 끊었고, 그리고 기름진 고기도 끊었고, 대체로 다 채식 위주로 이제 식단을 바꾼 거죠. 그리고 운동도 꾸준히 했고, 뭐 제가 한창 운동 많이 할 때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빠르게 걷기 운동하고 산에 올라가고 하는 거를 하루에 4시간씩 했거든요.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렇게 하고, 평상시에도 뭐 저는 계속 걸어 다녔으니까, 농장에 와서도.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1시간에 2시간은 매일 한 거죠. 그리고 농사일 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걸어 다니고 하니까, 그런 시간까지 하면은 하루에 5-6시간은 이상을 계속 몸을 움직인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혈당도 많이 조절이 돼서 많이 떨어졌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혈당을 먹이 삼아 생겼던 암세포가 갑자기 혈당이 확 떨어지니까 먹이로 할 게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암세포가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도 혈당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혈당 재보면은 공복 혈당이 뭐 110에서 왔다 갔다 해요. 110에서 120 사이, 110 아래로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더 면밀하게 제가 이제 혈당 관리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어떤 변화들이 혈당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 혈압도 150 가까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암 진단 받기 전까지가. 혈압도 그냥 확 떨어졌어요. 그냥 뭐 술 끊고 고기 끊고 식단하고 운동하고 이러면서, 제 기억으로도 암 진단 받고 한 달 후부터가 아마 그 당뇨처럼 거의 정상 수치로 온 거예요. 보통 우리가 혈압 정상 수치를 120에 80으로 보잖아요. 그게 현재 그 수치예요, 제 혈압이. 그거는 최근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암 진단 받고 한 달 후부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수시로 이제 혈압 체크하면서 깜짝 놀랐죠. 와, 혈압이 거의 정상치로 왔다고? 오히려 뭐 110에서 120 사이 이렇게 나왔고, 아래 수치도 뭐 80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정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내분비내과 마지막으로 갔을 때, 지금은 안 갑니다. 안 가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제 혈관이 되게 깨끗하고 젊다는 거예요, 나이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제 혈관이 깨끗하고 젊다고 하는 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혈당이 확 높았다가 확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혈관이 건강하니까 그 운동하고 식단했을 때 혈당이 확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 이제 암 관련 뭐 공부도 하고 자료들도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찾아보기도 하는데, 거기서도 그게 나와요. 여러 이제 의사나 이제 암 경험자분들 얘기로 보면은 당뇨가 관련이 있다. 암 발생하고 그리고 암세포가 없어진 거는 그 당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 조절은 필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을 거의 정상적으로 돌려야만 암 예방도 되고 그리고 암 치료도 된다. 치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가 이제 그걸 보면서 최근에 좀 더 식단하고 운동에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면 확실히 일단 먹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음식하고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리고 운동도 당연히 해야죠. 적당한 운동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좀 식단을 좀 변화를 줬어요. 그래서 그거 막 시작한 단계라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두고 제가 그 식단 조절한 부분들은 좀 제가 관찰한 다음에 그때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최근에 그 바뀐 식단하고 그 당 체크한 거, 뭐 혈압 체크한 거는 바로 영상 뒤에 붙여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년 11월 국정감사 때 한남동 관저에서 불법적으로 지어진 골프장 의혹이 빚어졌지만 당시 비서실장과 경호차장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창고라고 하지 않았나? 네, 창고라고 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관저에는 통화시설이 없고 기본시설조차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봅시다. 예, 안녕하세요. 짱짱입니다. 제가 요새 식단을 조금 바꿨어요. 뭐 크게 바꾼 건 아니고, 원래 집에 와서는 이제 매일 몇 끼마다 샐러드를 한 접시씩 먹고, 그리고 뭐 밥을 또 조금 먹는다든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조금 한번 바꿔봤어요, 식단을. 어떤 거냐면 샐러드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여러 가지 채소에 마요네즈하고 뭐 케첩 살짝 조금 넣어서 이렇게 좀 먹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사과도 좀 넣고, 뭐 최근에는 꽃감도 좀 이렇게 넣었었어요. 근데 그 마요네즈랑 케찹이랑 뭐 하여튼 과일류는 다 뺐어요. 사과도 빼고. 그래서 그 채소류만 일단 먹어보려고 그 요새 좀 며칠째 그렇게 먹고 있거든요. 잠깐 보면은 이제 까맣게 된 거는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고, 이렇게 초록색 띈 거는 샐러리고, 그리고 당근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주 재료는 양배추예요. 제가 양배추 좋아하니까 제가 농사지은 양배추. 그리고 까맣게 까만 게 아니라 조그맣게 있는 거는 생들깨입니다. 생들깨. 제가 이제 생들깨도 제 농사지은 걸로 샐러드에다가 한두 숟갈씩 이렇게 넣어서 같이 먹고 있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식감도 좋고 고소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요네즈 빼고 뭐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그 본래 채소 맛을 더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샐러드를 사실 먹지를 않아가지고, 그 샐러드는 당연히 뭐 마요네즈나 뭐 이런 거 또는 여러 가지 뭐 소스들 있잖아요. 무슨 뭐 오리엔탈 소스니 뭐시기 소스니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먹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먹어봤는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런 첨가된 것들을 빼고 좀 순수한 채소류로 먹어야 더 좋을 것 같아서 며칠째 먹어보고 있는데 확실히 더 식감이 더 좋아지고 향이 더 본래의 향을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괜히 마요네즈 넣어서 먹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먹어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이거예요. 월남쌈 그 쌀 페이퍼에다가 뭐 안에 뭐 넣고 하는 거 있잖아요. 월남쌈 이런 것도 저도 뭐 자주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집에서 제 아내가 요거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 재료는 월남쌈 안에 그 채소하고 두부입니다. 두부. 이렇게 보면은 두부하고 당근하고 양배추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단백질로는 이제 두부가 들어간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뭐 넣는 경우에 이제 고기를 좀 넣는 경우도 있어요. 불고기 이렇게 잘게 다진 거를 넣어서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이제 월남쌈으로 해서 제가 한 끼당 요거 한 3-4개 먹으면 포만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샐러드 한 접시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월남쌈 먹고, 몇 끼마다 이렇게 먹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샐러드는 먹고, 그 다음에 뭐 밥을 좀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월남쌈을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